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도 열심히들 하십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다 합격하십니다. 진짜 그 학원 수업 이렇게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고요.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떨어지는 분 별로 없어요. 거의 한 8, 90%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좀 낮은 것은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렇고, 학원 다니신 분들은 뭐 많이 붙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붙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단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해서요,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다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 공부 다뤘죠. 그래서 지목 등록하는 법도 다뤘죠. 그리고 지적 공부의 종류에 따른, 그에 따른 이제 등록 사항들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대장 5가지 종류하고 등록 사항들을 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그 OX 퀴즈를 가지고 좀 보죠. 몇 가지. 자, 지목, 경계, 면적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지목은 우리가 28가지를 자꾸 눈에 익혀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셔서 외울 내용을 줄이신 다음에 몇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 그 임야하고 잡종지요. 그것도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1번은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 자, 앞에 민간자본이냐 국가가 지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지가 국가 땅이냐 개인 땅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지목 설정할 때. 따라서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부지. 역사는 우리가 기차 기다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걸 휴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도의 부속 시설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은 철도 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니까 연왕골을 재배하면은 답이다. 그러나 자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니까 유지가 맞죠. 자, 3번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 곳입니다. 자,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낸 곳으로만 돼 있으면 잡종지가 맞지만은 앞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가 된 토지니까 잡종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원래 지목이 계속 유지가 되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 4번은 지목을 표기하는 방법인데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이 되고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그러나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제 한자씩만 부여되는데 첫 번째 글자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가지는 첫 번째 글자지만 차장천원해서 이 4가지는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붙인다는 거죠. 부호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공원은 그냥 공이 되는 거죠. 공장용지는 장 이렇게 되고 또 주유소용지는 주 맞죠. 주차장은 차 이렇게 되고 유원지는 원이 되는 거죠. 유 그러면은 유지를 말하는 거죠. 유지. 그리고 하천은 천 이렇게 되고요. 자, 5번은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를 등록하려면 먼저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상 경계 설정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된다는 거죠. 하단부. 지상 경계로 한다. 그리고 6번은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분의 1, 600분의 1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소수점 첫째까지,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토지의 면적 측정 결과 350.75 그러면은 딱 350.7까지 끊고 그 다음 뒤에 끝수가 있죠. 5. 근데 5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5가 떨어졌으니까 앞에 숫자를 보고 앞에 숫자가 7 홀수니까 올려서 350.8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500분의 1 축척과 500분의 1, 600분의 1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자, 그 밑에는 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등록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자, 토지대장에는 지번,
자, 지번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맞겠죠. 그 다음에 지목과 축척 이 두 가지는 등록되는 경우가 동일하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이 등록되니까 맞고, 면적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도 맞고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과세를 하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의장 5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의장 5가지만 등록된다. 그래서 대의장 5가지의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가 등록되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되고 이제 등록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자, 그러면 8번, 그러니까 7번은 맞죠. 그리고 8번은 공유지연명부. 자, 공유지연명부는 소유자들이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사람들의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공유지연명부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분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은 등록되겠죠. 소재 지번은 모두 등록되니까. 그리고 소유자와 그 소유권 지분 등록될 것이고, 이것은 제2장이기 때문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 등록되고요. 그러나 도면번호는 등록되지 않죠. 도면은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할 도면 2가지하고 이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번호를 등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번호는 5가지. 그래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번호가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번호가 등록되는 것도 5가지, 대장 5가지, 도면번호가 등록되는 것도 5가지라는 거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제외하고. 자, 9번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제 대지권을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만 적는 것이 아니라 몇 호, 호수도 적어야 되고 A동, B동 이것도 적어야 되니까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다음에 건물 명칭도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8번은 도면번호 때문에 틀린 거죠. 도면번호 기록되잖아요. 도면번호 때문에 틀린 거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번 등록되고요. 대지권 비율 등록되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등록되고 그다음에 건물 명칭 A동이냐 B동이냐 이런 거 등록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는 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록할 것이고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면 그 소유권 지분도 등록되고요.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자료죠. 그래서 지번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나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되고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 이것도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되고요. 그런데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죠. 소유자 때문에 틀린 거죠. 소유자는 4가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몇 번 이해하시면요, 대장에 등록되는 종류와 그 내용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스스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뭐 두 문자로 뭐 외우시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두 문자로 외우다 보면은 지적법은 끝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보죠.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지적도와 임야도를 우리는 도면이라고 하고, 자, 도면은, 개념이 있죠, 위에. 맨 밑에 보시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일정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때 일정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죠, 경계. 경계는 도면으로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경계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등록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양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하기 위하여 도해 이제 그림으로 만든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자, 지적도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표시하고요.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는데요. 이 도면에 대해서는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98페이지 보시면요. 97페이지 하단에는 일반적인 지적도의 어떤 견본이 있고요.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상단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서의 지적도 예시고 그 밑에는 임야도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임야도는 보니까는 지번들이 다 산 몇 번지 임, 다 산 몇 번지 임이죠. 산 뭐 이렇게 산자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록사항은요, 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지적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울 것이 아니라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림을. 자,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하나씩 봅니다. 맨 위에 왼쪽에 보면요, 십자가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나오죠.
자, 이것이 무슨시 무슨동 지적도.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적도다. 거기는 이제 구가 있으면 구가 들어갈 것이고 구가 없는 시도 있겠죠. 그러면은 구가 없으면은 무슨시 무슨동 지적도. 자, 무슨시 무슨동 지적도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까지가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지적도냐? 이름이 되겠죠. 이 지적도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제명이라고 해요. 제명. 다 써져 있죠, 여러분. 거기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다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토지들은 다 소재가 무슨 시 무슨 동 토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그 제명 안에 끼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소재가 있겠죠, 소재. 그리고 여기서 지적도를 대충 보더라도요, 이것은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이죠. 반듯반듯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요. 자, 20장 중 제8호. 자, 20장 중 제8호. 자, 이 말은요. 만약에 여기가 뭐 서울시 서초동의 서초구 서초동의 지적도다. 서초동의 지적도를 한 장에 다 못 집어넣는다는 거죠. 동이 넓다든지 구가 리가 넓으면은 지적도 규격은 우리 규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가로 40, 세로 30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대가 넓은 데는 지적도가 크고 또 지적도가 작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적도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서초동이 이렇게 그 정도 되면은요 한 장의 지적도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 장의 지적도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적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총 12장의 지적도에 등록이 되는 거죠. 서초동은. 지대가 더 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20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적도가. 어떤 데는 30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있겠죠. 어떤 지역은. 자,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무슨 동, 이 동의 지적도가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20장으로 돼 있으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번호를 붙이겠죠. 우리가 D장에는 D장 500필지가 있다 그러면 500필지에 대해서 1번부터 500번 붙이듯이요. 도면에도 이제 1번 도면, 2번 도면, 3번 도면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몇 호 도면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중에 20장으로 구성되는 것 중에 제8호 지적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도면 번호가 되겠죠. 20장으로 돼 있었을 때 12장으로 돼 있으면은 제 몇 호 지적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게 이제 도면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축척이 나오죠. 자, 축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500분의 1인 거죠. 500분의 1. 그러면 앞에 있는 지적도를 알지 다른 지적도는 600분의 1일 수도 있고 1200분의 1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될 테지만은 이제 이것은 500분의 1짜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축척이 등록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축척이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 지적도가 있고요. 총 20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넓습니다. 한 이 동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 있진 않아요. 이 지적도를 보다가 밑에 있는 모양이 궁금합니다. 밑에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다음 지적도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몇 호 지적도를 봐야 되느냐? 나머지 이걸 제외하고 19장을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위에 있는 토지가 궁금하다. 왼쪽에 있는 토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몇 호 지적도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가운데요. 이거는 8호 지적도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어떻습니까? 8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 있는 지적도를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몇 호 지적도를 보라고요? 13 지적도를 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지적도를 찾아가도록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기라는 거죠.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색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인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연상해야 돼요. 도면은. 그래서 그림을 머릿속에 딱 도면을 연상해서 이제 거기 등록되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맨 왼쪽에 선이 있죠. 선, 요 선. 바깥쪽 테두리 선이죠. 자, 이것은 이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자, 지적도의 외곽선. 이걸 줄여가지고 도곽선 이렇게 합니다.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도곽선. 뭐 요 명칭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곽선이 있으면요. 그 도곽선의 맨 왼쪽 아래라든지 오른쪽 위에 이 숫자가 있죠. 이 숫자는 도곽선 옆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도곽선 옆에 있는 수치라 그래서 도곽선 수치라고 하는데 이 도곽선 수치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지적도를 보고서요. 지적도를 딱 본 다음에 축척을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에서는 한 몇 센치 정도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는 몇 메타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500분의 1 정도 되면 왜 쉽게 하지만 1200분의 1, 2400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곱해야 되잖아요. 그 귀찮죠. 이렇게 귀찮죠. 아, 우리가 10 이렇게 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이면 편한데 1200분의 1, 600분의 1로 돼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 5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다시 축적을 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기 편하게. 자, 그래서요. 그걸 이제 거리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수치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전국의 지적도는 통일적으로 지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를 만들 때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도를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수치는 뭐냐면요. 이 지적도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 자, 그러면은 맨 왼쪽 위에를 오른쪽 위에를 보죠. 그럼 이건 미터입니다. 미터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에 11만 4,200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11만 4,200. 그럼 여기는 11만 4천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메타라는 거예요? 실제는 2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길이는 200m니까 우리가 눈짐작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메타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라고 이제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른쪽 위에도 또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294만 4,152m. 그러면 밑에는 294만 4,00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2m. 그러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 정도 되겠구나. 자, 이것을 알라고 대충 이렇게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를 적어 놓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적어 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도각선 수치구나. 근데 이 도면은요. 원래는 이거보다는 조밀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도면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대지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 버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큰 것을요. 일부 지역만 확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숫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도각선 수치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었죠. 여기 옆에 좌표라고 있었죠. 좌표라고 써져 있죠.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여기 앞에 좌표라고 써져 있고. 자, 그 다음에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71대 이렇게 나왔죠. 71에 16대 이렇게 했죠. 여기 71에 16. 1에 16대. 그러면 여기 이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지번을 나타내겠죠. 71에 16번 주고 대는 지번을 나타내겠죠. 지번. 그래서 지목. 그렇죠. 지번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법을 잘 하십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한 3, 4월만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한 7, 8월 되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막 실수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지목. 네, 좋죠. 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경계가 되겠죠. 토지와 토지의 경계. 이제 경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연상해 보면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이 등록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71에 16 돼 가지고 거기 밑에 보면 조그마한 숫자가 있어요. 11.35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쪽에서는 또 그 사이에 보니까 뭐 12.51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마한 글씨들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숫자들 있죠. 이 숫자가 뭘 나타내냐면요. 이 경계점과 다음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거리.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면 뭐 12.5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요. 그럼 이거는 센티미터 단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51이라고 돼 있으면요. 12m 51cm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좌표 값에 의해서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다 구했기 때문에요. 이 경계점 간의 거리까지 센티미터 단위까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것을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경계점 간의 거리들. 이것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요.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등록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5라고 돼 있고, 여기 동그라미 6,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뭔 나타내냐면요. 이것은 측량을 할 때 그 지적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측량할 때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요. 우리가 나중에 그 측량 시간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쏴가지고 광선 쏴가지고 거리 낸다는 거죠. 거리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 기준점이 또 기록이 됩니다. 지적 기준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요. 요거 보시면은 이 도면의 맨 오른쪽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측량할 때 어떻습니까? 면적은 도면 위에서 원래 측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에서는 도면 위에서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좌표로 측량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말라라고 오른쪽에 적어 놓은 거죠.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이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에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면 위에서 이 도면 위에서 면적, 그러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지 말라라고 적어져 있는 거죠. 이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다 이제 설명이 된 건데 여기에 안 나타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안 나타나는 것이 요거 하나만 이제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요 플러스 한 다음에 하나 적으시면 되는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구조물 위치 이라고 쓰시면 돼요. 구조물 위치. 자,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만약 이 지적도에서요 여기에 또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 필지가 있고 그리고 이웃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면 위에.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데요. 자, 실제로는 그러면 요 토지가요. 실제 토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부분인데 갑과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는. 도면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만 실제 토지는 선이 안 그어져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경계점이 한 요 정도 된다 생각해 가지고요. 갑이 경계점에 딱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딱 지었는데요. 을이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요. 내 토지를 좀 밟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갑은 아니다. 딱 맞춰서 지었다는 거죠. 근데 바닥 부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발코니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을은 넘어왔다고 하는데 갑은 안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확인해 보면 되겠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토지는 경계가 없지만은 도면에는 경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지적도를 가지고 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지적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막대기 같은 거 들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강목 같은 거 들고 그래서 각을 봐가지고 넘어섰는지 넘어섰는지 보는 거죠. 이러한 측량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현시에서도 많이 존재하는 거죠. 지적 현황 측량. 건물이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경계는 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봤더니요. 여기가 이 건축물이요. 이 경계를 좀 넘었더라 이거죠. 원래는 여기예요. 여기가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넘어섰더라 이거죠. 이거 확인된 거죠. 자, 그러면 측량을 해가지고 이만큼이 30cm가 넘어섰다라는 사실을요. 한번 측량하고 30cm가 넘어섰네요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갑이 죽고 을이 죽은 다음에 또 틈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측량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건축물은 30cm, 그러니까 정확히 제도를 합니다. 이만큼 넘어섰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없겠죠. 다시는 이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넘어섰는지 얼마 넘었는지 또 한번 측량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면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만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명칭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얼마만큼 넘어섰느냐 경계를 안 넘어섰으면은 안 넘어선 부분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도면에는 그 건축물들은 표시가 안 됩니다. 토지만 표시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한번 측량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또 이렇게 측량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즉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건요. 여기에서는 지적 현황 측량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없다는 것이 되겠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게 도면에 표시되는 내용이 다 한 거예요. 자,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앞에 97페이지 지적도요. 하단의 지적도. 이것과 이제 다른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왼쪽에 색인도 있고 여기는 시골이네요. 무슨 구,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니까 리까지가 여기 소재가 되고 무슨 리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 되겠죠. 무슨 리 지적도 여기가 제명. 그리고 앞에 여기가 리까지가 소재가 될 것이고 몇 장 중 제 몇 호 이게 도면 번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리 지적도 한 다음에 여기는 좌표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넘기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를 해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서의 지적도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지 도면만 보고 이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면에다가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는 걸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좌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만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좌표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넘기시면은 거기 98페이지에요. 거기 좌표라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요. 다른 데는 없는 여기에만 있는 표시라는 거죠. 좌표. 좌표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만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7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적도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겠죠.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다른 지적도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일반 지적도에는 요 좌표라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도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요. 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여기 97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경계점 간의 거리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세 가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요 세 가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기록되는 사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특별히 더 등록되는 사항이 이 세 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적인 것이고요. 일반 지적도라.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보죠. 그럼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 96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이런 게 있죠. 2번 보시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이건 임야도는 아니겠죠. 지적도가 되겠죠. 이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도각선은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요. 이제 그 양가로 4번에 등록사항 보시면은 예, 등록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1번 토지의 소재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지번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목 등록되는데 지목은 이제 부호로 등록되겠죠. 그리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일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4 보시면 경계 대표적인 게 경계에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5 보시면 그 밖의 사항에서 기억 보시면 지적도면에 색인도 맨 쪽에 색인도 등록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 제명 및 축척 제명 등록되고 축척 등록되고요. 자,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밑에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쓰세요. 밑에 여백에다가 도면번호가 등록이 되는 거죠. 도면번호라고 쓰세요. 여기 위에 여기 그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면에는 도면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고요. 밑에 도면번호라고 이제 더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디귿 보시면은 도각선과 그 수치 등록되고요. 도각선 그 수치 등록되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근데 가로 열고 있죠.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경계점 간의 거리도 등록된다.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미음하고 비읍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나머지도 우리가 쉽게요. 도면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지적 기준점도 기록된다는 것은 깜빡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또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 기준점 즉 밑에 있죠.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등록이 되고요. 이건 일반 등록부에도 등록되는 겁니다. 일반 지적도에도 등록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지적 기준점 등록되고 그 밑에 비읍 보시면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등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된다.
지적 현황 측량을 했으면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이제 다 외웠죠. 이제 한 두 번 보면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이걸 외우려고 해서 외우시면 안 돼요. 두 문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면 2가지까지 해서요. 지적 공부 7가지에 등록된 사항을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02페이지에 이제 다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표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표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3절요. 지적 공부 관련된 이제 기타 사항들을 봅니다. 자, 이런 지적 공부, 자, 7가지가 있고 또 전산화된 지적 공부 1가지에서 총 8가지 지적 공부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되겠죠.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 공부 일반적인 사항에서 3절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의 비치 및 보존해서요.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존은 누가 하느냐 해서요.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주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에 영구히 보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구히 보존해야 되겠죠. 계속 지적소관청이.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요. 즉 전산화가 된 지적 공부라는 거죠. 이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더 중요합니다.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 전산화 시키려면 장난 아니겠죠. 또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요. 지적소관청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요. 종이를 한꺼번에 다 잊어먹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디스크니까 디스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관할 시도지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즉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보존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한다. 자, 영구히 보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주어들이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시도지사가 등장하고요. 지적전산자료에서는 전산자료가 아니라 그 전산화된 지적공부에서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공부 했는데요. 여기다가 그 동그라미 2에 있는 지적공부예요. 2의 지적공부라고 써요. 2에.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동그라미 2번은 전산화된 지적공부죠. 1번은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말하고요. 가시적 지적공부고 2번이 전산화된 지적공부인데 그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해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해하고 이런 거 외웁니다. 그래서 주어들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정보관리 체계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존하고요.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이 지적 공부를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반출했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원칙적으로는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 밖으로. 그러나 2번 보시면 예외 있죠.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기억 보시면은 천재지변이요. 청사가 불나면은 빨리 빼야 되겠죠. 불타기 전에. 그래서 천재지변에 동그라미 치시고 더 중요한 건 니은 보시면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대도시장은 시도지사하고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함께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 여기다가 체크하시고요. 승인.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것이 총 5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적보험 전체를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2문자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5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해놨어요. 5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핵심 다직이에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지번 변경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지번 변경도 시도지사 승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우는데요. 이렇게 반지, 축제. 시도지사가 뭐 반지를 모으고 있나 보죠. 그래서 반지, 축제 해가지고요. 자, 반은 반출이고요. 지적공부 반출이고 지는 지번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지번을 한번 변경하게 되면요. 그 일대의 지번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번을 전체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모르죠. 우리가 도로명 주소 한번 사용하는 것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을 바꿔버리면 과거 구 지번하고 지금 신 지번하고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은 어떻습니까? 한 필지 한 필지 지목 바꾸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별거 아니니까 이건 지적소관청이 하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축척 변경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할 때도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서 하는 거고요. 제는 지적공부의 제작성이에요. 이 제작성이라는 것은요. 지적공부가 이렇게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헐거워지고요. 마모가 되겠죠. 흐릿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졌다 할지 마모가 되면은 그걸 다시 빳빳한 조형에다가 깨끗한 글씨로 다시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지적공부의 제작성입니다. 이것도 대사업이죠. 기존에 있는 걸 다 옮겨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사업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대사업이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 활용이 있는데요. 요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합니다. 지적 전산 자료 활용. 그래서 이 5가지 이것도 시도 단위, 전국 단위인데 이건 조금 이따 하니까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 축제 일단 이 4가지 기억하시고 그 이외에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문자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외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10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거 반출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3 보시면은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도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 되는 거. 이게 시도지사 승인이죠.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서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죠.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 보시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공부에다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뭐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이런 전산자료 등을 밑에 다음 줄이요. 관리하는 기관이 그 자료 요청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해당 다른 기관에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료 요청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지금까지 지적법 전체에서 주어가 되는 건 딱 4가지입니다. 딱 4가지예요. 그러면 그 4가지는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4가지를 또 외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장관을 전부 다 불러모으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법책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뭔 책이야?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뭔 책이요? 그랬어요. 뭔 책이요? 그 구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소리를 자, 그러니까 뭔 책이요?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뭐 책이요? 뭐 책이요? 뭐 책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뭐 책이요 한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은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외울 게 많죠. 그러니까는 이해할 건 다 해야 돼요. 자, 뭐는요 국토부 장관이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지적국정조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모든 토지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재까지 포함해서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체는 체계예요. 체계. 그럼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거요. 1에 동그라미 3에 있는 거죠. 정보관리 체계. 정보관리 체계. 그래서 체자만 기억하세요. 체자 나오면 그냥 정보관리 체계. 읽다가 체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정보관리 체계. 정보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 앞에는 몰라도 돼요. 그냥 체계. 자, 그 다음에 기는 이제 기구. 앞에 뭐 있었어요? 우리 맨 밑에 3에 있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앞에다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기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기구 없습니다. 지적법에서. 그러니까는 읽다가 뭐 기구가 나오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앞에 뭐 말이 길어가지고 다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뒤에 기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자료 요청이죠. 자료 요청.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료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뭐 책이요.
예? 모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이외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로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외에는 누가 주어가 되느냐?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위에는 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주어고 이것만 국토부 장관이 주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를 몇 개 안 합니다. 저는 지적법을 암기라고 하는데 지적법도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요. 도저히 이건 이해의 성질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럼 이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문자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버리면 돼요. 시도지사 승인사항 4가지 플러스 1. 지적전산자는 조금 이따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주어 4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적소관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국민이 요구하면 이제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열람을 한다든지 등본 발급은 어디 가서 신청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의 보시면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은요.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 공개주의죠. 이게 공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 따라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누구든지에다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토지 소유자만 그것을 내 토지 소유자만 토지대장 보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토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 열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돈은 줘야 되겠죠. 수수료 내고 몇 번째. 우리 등기부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뭐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이해관계인 뭐 돈 빌려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돈만 내면은.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신청입니다. 신청과 관련돼서요. 누구든지 이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요. 지적 공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증명서, 그 등본 발급을 하는 자는 우리 지적 공부는 아직 종이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야 돼요. 해당 지적소관에 안 가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열람 발급을.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다만 해가지고요.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예요. 여기다가 줄 주시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됐으니까 전산화된 지적공부라는 거죠. 전산화된 지적공부. 자,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해당 지적소관청을 안 가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예전에 전산화 안 될 때는 해당 동사무소 가야 되지만은 전산화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 동사무소나 갈 수 있는 거죠. 전산화 다 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는요. 해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적소관청에 가면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여기까지 쭉 구신 다음에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지적소관청. 예, 간다든지. 그러면 구청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구 안에 동들이 있겠죠. 동사무소들이 있죠. 그러면 구청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동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니까 그냥 좀 깔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이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읍면동의장, 읍장, 면장 또는 동장한테 가서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도 전산화된 것은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산화가 다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산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자료들은요. 동사무소 가서도 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돼버리면 이제 구청 갈 필요 없는 것이죠. 동사무소 가서 다 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산화가 된 것은 읍면동의장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와 구별해야 될 것이요. 왼쪽에 참고 그 보충란에 보조단에 별표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요. 보존하는 사람은 뭐였냐면요. 지적소관청 플러스 누구도 보존해야 된다고요? 시도지사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람 등본 받으러 갈 때는 우리가 도지사한테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시장한테 특별시장한테 갈 필요 없이 읍면동의장에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존은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 플러스 등장을 하고 열람 등본 발급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읍면동의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 자체, 이 디스크를 보존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보존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출력하러 갈 때는요,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동사무 가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동사무소 가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 신청, 공개 받으러 갈 때는 여기가 나오게 되고 보존은 시도지사가 나오게 되고요. 좀 틀리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이제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 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수수료 낸다라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진영 수행자가요. 발급 신청이나 열람을 요구할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열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요.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는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우리가 종이로 된 토지 대장이 그대로 디스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가 그대로 전산화가 돼가지고 컴퓨터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라고 하고요. 지적 전산 자료는 이건 다릅니다. 자, 우리가 경찰청 전산 자료들이 있어, 전산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딱 쳐버리면 그 사람이 가고 정과 이런 게 탁 뜰 거 아니에요. 자, 누구나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 이용할 수 없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비밀도 있고 때문이죠. 그리고 국세청에는 국세청 전산망들도 있겠죠. 그럼 국세청 직원들은 거기에 누구의 주민등록번호 딱 쳐버리면 그 사람이 과거, 과세, 재산 상태 이런 게 딱 떠버리겠죠. 그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들은 이용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항이요. 지적에 관한 사항들도요. 전국적으로 모아져 있는 자료들이 있겠죠. 전산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전산 자료예요. 그러면 이런 지적 전산 자료에서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딱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들이 이제 공무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은 그 사람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뜨겠죠. 어떤 토지를 들고 있는지. 근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는 거죠. 이런 전산 자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집한 전산 자료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요, 뭐 함부로 이용할 수 없죠.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갑의 자식 을이 있는데요. 자식으로는 을 혼자 있는데 아버지가 전국적으로 토지를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등기부 이런 걸 다 떼볼 수 없잖아요. 뭐 토지대장 떼볼 수 없잖아요. 어느 시에 토지를 한 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토지인지를 몰라요. 뭐 그 시에 있는 토지 다 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딱 여기다 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딱 뜨겠죠. 그러면 이 토지를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상 땅 찾기 할 때 이럴 때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꼭 필요한 경우에 이럴 때 공익적인 필요를 할 때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전산자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공부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토지대장을 내가 몇 번지 토지대장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산화가 되면은 그냥 토지대장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그 토지대장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지적전산 자료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쳐버리면 전국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다 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건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요. 의의 보시죠. 자,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는요. 공개돼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나요. 다만 일정한 제한. 그래서 공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나 제한. 함부로 공개됐다가는 개인의 사생활, 어떤 개인의 정보들이 다 누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해요. 그래서 그 제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소관청에 먼저 소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전산 자료는 소관청 승인. 소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소관청은 어디가 승인을 해주는 소관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보죠.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여기 보면 여기 안산이 있어요. 안산이. 그리고 안산 옆에 여기 뭐 오산이 있다고 해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금해요. 안산에 땅이 있긴 있는데 어디 토지인지를 몰라요. 몇 번지 토지인지를. 그러면 안산에 있는 전산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안산에 있는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면은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산에 있는 전산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안산에 있는지 오산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럼 두 개를 다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산시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도 되고 오산시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도 되겠죠. 양쪽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산시장과 오산시장의 상급기관으로 누가 있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는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한테 가서 한 번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그럼 경기도 땅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부터 보죠. 자, 지적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활용하고자 하는 구역이요. 시군구 단위였을 때요. 시군구 단위였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만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시군구 단위 같은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도 단위예요. 시군구 단위를 넘어섰죠. 안산과 오산을 걸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부. 그럴 때는 각각의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경기도지사한테 한 번 승인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즉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땅이요. 근데 걸쳐 있는데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산도 오산도 있고 그 밑에 아산이 있어요. 아산. 삼산이죠. 삼산이 왼쪽에서 삼산. 아산이 있죠. 근데 아산은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이 충남이에요. 충남.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승인만 가지고는 아산 땅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 단위를 또 넘어서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전국 단위가 됐으니까 각 시장한테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도 되겠죠. 근데 요 두 개는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한 번에. 그리고 어쩌면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충남지사나 경기도지사의 상급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 번 승인으로 전국 토지의 전산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 번으로 끝내든지 아니면은 각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자, 이것은 외울 내용 아니겠죠.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지적전산자료 활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 지적전산자료 활용해서 시도지사가 또 한 번 등장하죠. 전국 단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또 시도 단위 같은 경우에도 시도지사 승인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나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활용을 할 때 또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승인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 축제하고 지적전산자를 활용해서 시도지사 승인이 한 번 등장한다. 총 5가지에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소관청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소관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요. 또 뭘 전차를 걸쳐야 되면요. 활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활용하는 이유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것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죠. 함부로 활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양가로 3번 보시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소관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받으러 갈 때는 뭘 가져와야 되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에다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에 거쳐서 지적전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근데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활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심사 청구한 다음에 이게 심사가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내일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요. 또 소관청 승인 가게 되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통과되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요. 다만 밑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기가 자기를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면 승인심사의 면제인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요. 개인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보 알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활용해버리면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할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토지 아까 설명했죠. 자기 토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과연 전국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식이 알고 싶어요. 아니면 조상 땅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죠. 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거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자기 토지, 내 토지의 지적전산자를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갑이 사망해서 그 상속인이 이제 내 땅이 어떤 땅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를 활용할 때는요. 이런 것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또 개인정보 누설 문제도 없겠죠. 자기 토지니까. 자, 그래서 야한가로 4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자를 말하는 거죠. 사망자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된다는 거죠.
자기 토지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양간 5에서요. 뭐 사용료 내야 되겠죠. 사용료 내야 되고 이용할 때는. 그래서 네 번째 다만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가 먼저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를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땅 찾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요. 이런 걸 허가를 해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땅들을 막 찾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지적 그 공부와 관련돼서 그래서 잘 보존하고 있다가 우리가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려고 딱 봤더니 지적 공부가 없어요. 잊어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는 개념만 좀 보시죠. 복구는요. 이것이 작년에 한번 이렇게 단일하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보고요. 지금은 개념만 보고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하면서 그때 이제 절차만 몇 가지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의에서 2 보시면 74조에서도 자, 지적소관청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얘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로 읽어보시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보관자가 시도지사도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복구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 멸실훼손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 영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를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왜 지체 없이에다가요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은 틀리게 나옵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다 틀린 말이고요. 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복구는 여기 없잖아요. 제작성하고 복구는 틀린 거예요. 제작성은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모가 돼가지고 희미해지니까 옮겨 적는 거예요. 이건 제작성이고 복구는 뭐예요?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만드는 거죠. 이건 복구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옮겨 적는 거. 이거는 단순히 옮겨 적는 거예요. 제작성과 복구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죠. 왜 복구에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뭐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밑에다가 지체 없이 밑에다 승인이라고 쓰고 가입표를 치시는 거죠. 누구의 승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복구를 하는 거예요. 복구.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복구할 때 그 복구 절차들이 이제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나올 만한 부분 이런 걸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좀 혹시나 하니까 넓힐 때 그 넓히는 거는 이제 3, 4, 5이나 5, 6 그때 조금 넓힐 거예요. 일단 개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10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재작년에 들어온 제도예요. 재작년에 새롭게 들어온 제도여가지고 재작년에는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 문제 나왔던 것이고 이제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문제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 나왔고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개념만 좀 보죠. 개념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의 보시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란 해가지고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공부, 공적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상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상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상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요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정보에다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 자,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했다는 것은 그 밑에다가 전산화됐다는 거죠.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됐다는 건 전산화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전산화라고 밑에 쓰시면 돼요. 전산화가 된 장부예요.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맨 위에다가 제6절 부동산 종합공부 옆에다가 지적공부라고 쓰신 다음에요. 가입표를 치세요. 이건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지적공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7가지의 가시적 지적공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 8가지죠. 이 8가지만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하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지적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그 8가지 전산화된 지적공부.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7가지 가시적 지적공부를 전산화만 시켜놓은 겁니다. 이것만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일단 지적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 보시면요. 요 내용, 그러면 우리가 1에서요. 밑에 3을 보죠, 3. 밑에 내려와서 맨 밑에.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사항 해가지고 방금 읽었던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록돼요. 자, 종합적인 내용이 등록되는데 먼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다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2 보시면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결국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 또 다 등록되고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다 등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그 부동산 공법 시간에 나오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등록되고요. 그러나 왼쪽 보시면 조그마한 것이 있죠. 건축물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만 등록되지 건축물 이용 및 규제는 등록되지 않고요. 주로 토지가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등록돼요. 그러나 가격은 등록되지만 다시 왼쪽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부동산에 뭐 세금이라든지 수용을 했을 때 보상을 얼마나 해주느냐 이런 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가격,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등록되고 맨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 저당권 뭐 이런 거 다 등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 정보를요 전산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래서 5가지 일단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뭐 기억하시고 이것도 전산화됐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1에 동그라미 2를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전산화됐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줘야 되겠죠. 수수료 주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열람 또는요. 등본을 발급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항상 주어가 지적소관청이에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항상 주어가 지적소관청이고 지적소관청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요, 열람 등본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지적소관청에 가는 거죠. 근데 지적소관청에 가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는데, 이건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장에 가도 상관이 없겠죠. 종이로 돼 있으면은 반드시 지적소관청에 가야 되지만, 전산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에 장에 가도 상관이 없다. 다 깔려 있을 테니까. 이것은 전산화된 지적공부와 동일한 이치죠. 동일한 이치죠. 그래서 읍면동에 장에 가도 상관이 없고요.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2 보시면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걸 쭉 연결한 다음에 다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다 주어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온 일은 없다. 우리가 지적공부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이 4가지가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또 시도지사 승인사항도 있었지만은 공부는 이렇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는 항상 지적소관청이 주가 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별해 보면요. 자, 지적소관청이 다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영구히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관리 체계 여기 나오는데. 자, 정보관리 체계에서요. 앞에가 지적공부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가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모체기호 했을 때 체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앞에요. 정보관리 체계 앞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와버리면은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주어는 지적소관청이에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를 위해서요. 지적소관청의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또요.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요청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요청하는데 이것이 지적공부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이냐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지적소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사람이 나오면 다 틀린다. 그리고 여기는 이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겠죠. 요 채만 보고 요만 보고 해가지고 무조건 국토부 장관 가면 안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 지적 공부가 앞에 나오면은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약간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암기적 사항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문자로 외우고 그러면서 좀 비교하면서 아 요게 들어가면 요거구나 요게 들어가면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암기는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요 여러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 4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